스태프들이 샴푸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꼭 알아야 되는 샴푸를 하겠습니다. 윤지님이 우리 투티에서 샴푸를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샴푸를 잘 못해서 윤지씨가 샴푸를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이 앉혔을 때 고객님이 앉아서 네네. 오시면 네. 먼저 카라를 넣고, 네. 카라를 넣지 않으면 옷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넣고 수건을 대야지 좋습니다. 네. 닫아줄게요. 항상 누우실 때도 멘트를 해주셔야지 고객님이 긴장을 하지 않아요. 물 온도는 손목 안쪽에다가 하는 게 가장 두피에 닿았을 때 비슷한 온도라고 하기 때문에 손목에다 물 체크를 하고 고객님께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물 온도 괜찮으세요? 네, 아주 좋아요. 스태프들이 처음에 미용실에 와서 샴푸를 배우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저는 거품 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거품이 잘 나려면 물이 골고루 다 묻어야 거품도 잘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물을 적셔준 다음에 먹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게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빼준 다음에 샴푸 양을 많이 한다고 거품이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크게 한번 동작을 해서 묻혀주고 물을 한번 해줘요. 이때는 테크닉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크게 동작을 해서 거품을 내줘야지 고객님도 그냥 거품 내는 거구나를 알아요. 거품을 너무 오래 내면은 되게 그냥 찝찝하기만 하고 시원한 느낌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거품을 내준 다음에 테크닉에 들어가요. 언제쯤 하면 샴푸가 조금 손에 익나요? 얼마나 몇 명이나 하면 샴푸가 조금 잘할 수 있을까요? 겨울에 쓰고 할까요? 일단 2-3달 정도 하면은 진짜 그냥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2-3달이면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샴푸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보다 10번은 한 10명 이상? 하지 않아요. 10번 이상. 네. 동작을 할 때는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최대한 크게 해줘야 돼요. 크게 해주고 정수리에 제일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유분도 많이 끼기 때문에 정수리를 좀 많이 해줘야 고객님도 시원하다고 느껴요. 테크닉은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껴있거나 이러면은 한번 그냥 가볍게 거품만 내서 살짝 헹군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왜냐면 그냥 처음부터 거품을 많이 내면은 어차피 얘네가 유분 때문에 거품이 다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해도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서 가볍게 하고 헹궈낸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편입니다. 이 헤어라인은 처음부터 묻히는 것보다는 손으로 먼저 거품을 없앤 다음에 묻히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한 곳을 너무 화려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전체적인 거품을 없애주고 해야지 찝찝하지도 않고 좀 개우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쪽에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경락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면은 오히려 좀 아파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게 해도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시원해 하세요. 그리고 머리가 숱이 너무 많거나 머리가 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손을 더 깊게 넣어서 두피에 아예 조금 닿는 느낌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좀 찝찝하고 손이 두피에 샴푸를 잘 안 한 느낌? 안 헹군 느낌이라서 잘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 팩으로 트리트먼트를 해서 마사지를 해줄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샴푸를, 이거 트리트먼트까지는 안 해도 어차피 유분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샴푸를 한 상태에서 가볍게 포인트만 딱딱 찝어주는 편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끝에까지 이 마스크팩이나 트리트먼트 같은 걸 안 하면 엉키기 때문에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압도 해주고 혈액순환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 고객님이 시술을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이 고객님의 모발의 성질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어요. 만약에 그냥 머리가 너무 얇고 이러면 그냥 컨디셔너로 가볍게만 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고, 커트를 기준으로. 그리고 좀 모발도 없애고 많이 거칠고 이러면은 트리트먼트 해서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처음에 보통 강도는 지압을 할 때 앞에 헤어라인 쪽으로 강도를 맞추긴 하거든요. 지압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때 좀 주의할 점은, 나이가 좀 있으시고 헤어라인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를 하는데 안 좋아하세요. 오히려 지금 헤어라인이 약해진 상태인데 오히려 헤어라인에서 이렇게 강도를 너무 주다 보면은 머리 빠질 것을 좀 걱정하셔서 많이 안 좋아하셔서, 전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헤어라인 마사지는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아파하는 게 이 백회 쪽인데, 이 정수리 쪽은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많이 혈자리에 쌓여서 좀 많이 아파했어서 사이사이 좀 여러 번 해주는 편이에요. 김성희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지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목인데, 목을 풀어주는 게 손님도 가장 시원하다고 느끼거든요. 이쪽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반대편이에요. 여기 찍어주는. 목은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주고, 네이프 딱 가운데 쏙 들어가는 혈점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주면 좋아요. 여기. 고개 살짝만 돌릴게요. 여기.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도 많이 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을 조금 이렇게 빼줘요. 그럼 이거 진짜 아프긴 아픈데 고객님들이 제일 시원하다고 하시는. 포인트네, 포인트. 포인트? 네, 당겨서 살짝. 포인트를 그냥 딱 당기는 게 아니고, 이 살짝 손에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가 묻어있으니까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빼면서 이 귀 뒤에 보면은 살짝 걸리는 두개골이 있거든요. 그게 살짝 빼주는 느낌이에요. 너무 확 빼면은 오히려 좀 목에 무리가 가니까 힘은 너무 많이 안 주고 그냥 쓱 빼는 느낌? 목만 잘해줘도 마사지는 끝이에요. 샴푸 기본이 커트든 어디든 이제 다 베이스로 깔리는데, 커트 같은 경우에는 샴푸나 트리트먼트까지 쭉 하는 경우가 더 많고, 파마 샴푸는 선생님에 따라 디자인 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펌 약도 침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샴푸만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염색 샴푸는 염색약이 묻어있는 상태로 샴푸를 하는 거여서, 샴푸 테크닉을 살짝 베이스로 해서 에멀전을 좀 해주고 헹궈낸 다음에 산성 샴푸로 해주는데, 염색 샴푸 같은 경우는 테크닉을 너무 세게 해주기보다는 좀 꼼꼼히 해주는 편이에요. 우리가 두피가 염색약 때문에 자극돼 있어서 너무 세게 해주면은 두피가 더 자극돼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염색약이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이제 파마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파마약을 다니까 이제 두피가 약해져 있지 않은데 염색 같은 경우에는 두피의 약을 전체적으로 다 닿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두피가 약해져서 좀 약간 상승작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테크닉 또 좀 약하게 하고. 맞아, 좀 건성이고 많이,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좀 빨리 하는 편이고, 비성인 분들은 조금 물 적시는 거나, 뭐 거품을 내는 거나, 조금 더 건성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미용실에 오셔서 샴푸를 스태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샴푸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태프들이 처음에 오면 일단 물어보기 전에 머리를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모자를 썼는지 아니면 오늘 예약이 염색인지 파마인지 커튼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샴푸를 쓰는데 염색은 절대 샴푸를 하지 하면 안 않고 돼요. 네. 오히려 염색을 만약에 뭘 너무 많이 발랐거나 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피는 최대한 안 닿고 그냥 그 제품이나 이런 것만 살짝 씻겨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지, 만약에 두피를 테크닉을 했다 하면은 염색할 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따갑고, 그리고 탈색을 하고 머리를 염색을 하실 때도 탈색하고 보통 샴푸를 해달라고 했을 때 테크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탈색을 하고 머리 헹굴 때도 두피에 너무 자극이 안 되게.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스텝이 한 3개월 차 이하들은 물이 너무 뚝뚝뚝 떨어지게 오고 이제 샴푸 잘하는 사람들은 말라서 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제대로 안 털어서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털 수 있을까요? 보통 털 때 두피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꾹꾹 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두피에 물기가 있으면은 그 물기들이 다시 내려와서 머리는 잘 마르지도 않고 물기는 계속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 딱 수건을 먼저 헤어라인을 닦아주고, 귀가 찝찝하니까 귀를 먼저 닦아줘요. 그러면 목도 한번 닦아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고 샴푸처럼 그냥 크게 한번 두피를 먼저 물기를 제거해줘요. 이때 너무 이렇게 힘을 주면은 오히려 각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살 전체적으로 털어주고, 모발도 살짝 비빈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살짝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앉혀주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죠. 앉혀드릴게요. 오늘 앉혀드릴 때도 목을 잡고 일어나면서 살짝 목도 마사지를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오늘 샴푸를 했는데 그 고객님이 오셨을 때 스태프들이 샴푸를 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염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안 하고 자리에 안내해드리고, 만약 손님이 저 샴푸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은 염색할 때는 샴푸를 안 하는 게 두피 자극에도 덜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자리에 안내해드리면 되고, 펌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묶고 오시거나 모자를 쓰고 오시면은 샴푸를 먼저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다니는지를 먼저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선생님이 하시는 시술 하시는 방법에 따라 먼저 상태를 보고 샴푸를 할 수도 있고 샴푸를 하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께 좀 여쭤봐요. 우리가 시술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뭐 커트를 하든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오든 드라이를 하러 왔는데 샴푸를 할까요 말까요는 그냥 디자인성인 그날 고객이 어떤 시술을 받으러 왔는지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니까 예약장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되고, 샴푸를 하고 있지만 디자이너를 가는 목적으로서 손님이 나를 찾게끔 계속 어필을 해주는 게 디자이너로 가는 빠른 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 선생님이 이제 샴푸는 완전히 잘 하기 때문에 오늘 그 튜티에서
샴푸 교육을 했고요. 네. 준성 씨 아까 샴푸 받을 때 불편한다든지 본인이 샴푸하면서 느낀 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샴푸 간략하게. 받으면서요? 좋았던 것들은 아까 목 마사지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여기 백해 눌러줄 때 그때 아팠는데 받고 아픈 직후로 바로바로 시원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확실히 좀 세기를 좀 약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 좋았어요. 그러면 3부 이어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